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패배하고 있다. 매일 감정에 끌려다니며 화를 내고 반응하고 소리치며 당신의 에너지를 허공에 흩뿌리고 있다. 그리고 나서 궁금해한다. 왜 내 인생은 제자리 걸음인가? 당신이 입을 열 때마다 당신은 힘을 잃는다. 분노할 때마다 당신은 통제력을 포기한다. 즉각 반응할 때마다 당신은 패배를 선택한다. 진실을 말해주겠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들은 가장 조용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싸운다. 하지만 조용히 싸운다. 그들은 이긴다. 하지만 소리 없이 이긴다. 당신은 지금까지 잘못된 게임을 해왔다. 감정의 게임을, 반응의 게임을. 그리고 그 게임에서 당신은 항상 진다. 하지만 다른 게임이 있다. 마음을 통제하는 게임, 침묵의 힘을 사용하는 게임. 그리고 이 게임에서 당신은 이길 수 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당신에게 보여주겠다. 어떻게 조용히 싸우는지, 어떻게 말없이 이기는지, 어떻게 진정한 힘을 손에 넣는지. 당신의 인생이 오늘 바뀐다. 번호 1. 정신적 평화와 자기 통제. 당신이 진정한 평화를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그 순간을, 마음이 완전히 고요해지고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그 순간을 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화를 휴가나 조용한 해변에서 찾으려 한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진정한 평화는 장소에 있지 않다. 상황에도 없다. 오직 당신의 마음속에만 존재한다. 생각해보라. 당신 주변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을, 그들은 폭풍 속에서도 침착하다. 위기 상황에서도 명확하게 사고한다. 왜인가? 그들이 평화의 진정한 근원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평화는 마음의 힘에서 나온다.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온다.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는 자유에서 나온다. 당신은 지금까지 거꾸로 살아왔다. 외부 환경이 평화로워지기를 기다리며, 다른 사람들이 변하기를 기다리며, 상황이 좋아지기를 기다리며 살아왔다. 하지만 그런 평화는 영원히 오지 않는다. 진실은 이것이다. 침착한 사람은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본다. 감정의 필터를 통해서가 아니라, 두려움의 렌즈를 통해서가 아니라 명확하게 본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완전히 침착했던 순간을 기억하는가? 그 순간 당신은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 아마도 당신 인생 최고의 결정 중 하나였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기 통제의 힘이다. 마음이 고요할 때 당신은 현실을 명확하게 볼 수 있다. 문제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 최선의 해답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마음이 소란스러울 때는 모든 것이 왜곡된다. 작은 문제가 거대해 보이고, 간단한 상황이 복잡해 보이고, 명확한 해답이 보이지 않는다. 당신은 선택해야 한다. 계속해서 감정의 노예로 살 것인가? 아니면 마음의 주인이 될 것인가? 평화로운 마음은 강력한 무기다. 그것은 당신에게 통찰력을 준다. 지혜를 준다. 올바른 타이밍을 알려준다.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이 진리는 더욱 중요해진다. 혼란 속에서 평화로운 마음만이 진정한 해답을 볼 수 있다. 위기 속에서 침착한 사람만이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 당신 주변을 보라. 성공한 사업가들을, 훌륭한 리더들을, 존경받는 사람들을. 그들 모두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바로 자기 통제다. 그들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다. 화가 나도, 실망해도, 두려워도 그 감정이 그들을 지배하지 못한다. 대신 그들이 감정을 다스린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다.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기는 것이다. 외부 상황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통제하는 것이다. 평화는 약함이 아니다. 그것은 가장 강력한 힘이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산처럼 견고한 힘이다. 번호 2. 감정 조절과 반응 vs 응답. 당신은 지금까지 로봇처럼 살아왔다. 자극이 오면 자동으로 반응하는 로봇처럼 말이다. 누군가 당신을 화나게 하면 즉시 화를 낸다. 누군가 당신을 슬프게 하면 즉시 슬퍼한다. 누군가 당신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즉시 반격한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아니다. 그것은 프로그래밍된 반응일 뿐이다. 진실을 말해주겠다. 반응과 응답 사이에는 우주만큼 큰 차이가 있다. 반응은 동물적이다. 본능적이다. 생각 없이 감정에 이끌려 하는 행동이다. 하지만 응답은 인간적이다. 의식적이다.
생각한 후에 선택해서 하는 행동이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화가 나서 말한 그 말들을 기억하는가? 그 순간 당신은 무엇을 얻었는가? 무엇을 잃었는가? 분노에 휩쓸려 내뱉은 말들은 관계를 파괴한다. 기회를 망친다. 신뢰를 잃게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을 약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그 순간 당신은 자신을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감정이 당신을 통제했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라. 당신이 존경하는 사람들을 그들은 어떻게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는가? 즉시 폭발하는가? 아니면 잠시 생각한 후 지혜롭게 대응하는가?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과 행동 사이에 공간을 만든다. 그 공간에서 선택이 일어난다. 그 선택이 그들을 위대하게 만든다. 당신도 그 공간을 만들 수 있다. 화가 날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3번 숨을 쉬어라. 슬플 때 즉시 절망하지 말고 이 감정이 일시적임을 기억하라. 자존심이 상할 때 즉시 반박하지 말고 정말 중요한 일인지 물어보라. 이것이 당신의 에너지를 쓸 가치가 있는가?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오일 것이다. 당신이 반응할 때마다 당신은 힘을 잃는다. 에너지를 낭비한다. 집중력을 흩뜨린다. 하지만 응답할 때는 힘을 얻는다. 에너지를 보존한다. 집중력을 유지한다. 생각해보라. 당신의 목표는 무엇인가? 성공하는 것인가? 아니면 모든 감정적 자극에 반응하는 것인가? 성공한 사람들은 선택적으로 반응한다. 모든 것에 반응하지 않는다. 오직 자신의 목표와 가치에 도움이 되는 것에만 에너지를 쓴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다. 감정의 노예에서 감정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상황에 휘둘리는 것에서 상황을 다스리는 것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당신은 오늘부터 다르게 살 수 있다. 반응하는 삶에서 응답하는 삶으로 변할 수 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자각이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을 인식하는 것이다. 아,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 아, 지금 내가 상처받고 있구나. 두 번째 단계는 멈춤이다. 즉시 행동하지 않고 잠시 멈추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선택이다.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무엇이 가장 지혜로운 행동인가? 이 세 단계를 매일 연습하라. 작은 상황에서부터 큰 위기까지 연습하면 할수록 당신은 더 강해진다. 더 지혜로워진다. 더 자유로워진다. 번호 3. 자기 성찰과 정신적 힘. 당신은 지금까지 잘못된 적과 싸워왔다. 다른 사람과 상황과 운명과 싸우면서 정작 진짜 적은 놓쳤다. 진짜 적은 바로 당신 안에 있다. 통제되지 않는 분노, 끝없는 자아, 약한 정신력. 이것들이 당신의 진짜 적이다. 위대한 현자가 말했듯이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1000번의 전투에서 이기는 것보다 위대하다. 왜냐하면 자신을 이긴 사람은 아무도 그를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성찰을 두려워한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을, 자신의 약점을 직면하는 것을,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외부를 탓한다. 다른 사람을, 환경을, 운을, 모든 것을 탓하면서 정작 변화의 열쇠를 가진 자신은 들여다보지 않는다. 당신에게 묻겠다. 마지막으로 화가 났을 때 왜 나는 화가 났을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는가? 정말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대부분의 경우 화는 두려움에서 나온다. 상처에서 나온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서 나온다. 통제하고 싶은 욕구에서 나온다. 진정한 분노의 원인을 알면 분노를 다스릴 수 있다. 진정한 상처의 원인을 알면 치유할 수 있다. 진정한 욕구를 알면 올바른 방향으로 채울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성찰의 힘이다. 단순히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의 뿌리를 이해하는 것이다. 당신은 매일 수백 가지 상황에 직면한다. 그때마다 에너지를 쓸 것인지 말 것인지를, 반응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 없이 모든 것에 반응한다. 모든 도발에, 모든 비판에, 모든 무시에 반응한다. 그리고 하루가 끝나면 완전히 지쳐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묻는다. 이게 정말 내 에너지를 쓸 가치가 있는가? 이 상황이 내 목표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내가 지금 자아 때문에 반응하는 건 아닌가?
이런 질문들이 당신을 구원한다. 불필요한 갈등에서, 의미 없는 논쟁에서, 에너지 낭비에서 구원한다. 정신적 힘은 근육과 같다. 사용하면 할수록 강해진다. 매일 작은 자기 통제를 연습하면 큰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아침에 일어나기 싫을 때 일어나는 것, 화가 날 때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 비판받을 때 방어하지 않고 경청하는 것. 이런 작은 승리들이 당신을 정신적 거인으로 만든다. 감정을 통제하지 않으면 감정이 당신을 통제한다. 운명을 통제하지 않으면 운명이 당신을 통제한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을 통제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존중하기 시작한다. 기회들이 당신을 찾아오기 시작한다. 운이 당신 편이 되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자기 통제력 있는 사람은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측 가능하기 때문이다. 의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매일 자신과의 전투에서 이기거나 진다. 작은 유혹, 작은 감정, 작은 충동, 이런 것들과의 전투에서 말이다. 이 작은 전투들에서 이기는 것이 큰 인생에서 이기는 것의 연습이다. 작은 자기 통제가 큰 성공의 기초다. 당신은 오늘부터 다른 질문을 던져라.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대신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바꿀까? 대신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당신을 피해자에서 창조자로, 약한 자에서 강한 자로, 반응하는 자에서 응답하는 자로 변화시킬 것이다. 번호사, 장기적 관점과 인내. 당신은 지금 근시안적으로 살고 있다. 오늘의 기분, 이 순간의 감정, 당장의 욕구만 보고 살고 있다.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르게 본다. 그들은 5년 후를 본다. 10년 후를 본다. 심지어 자신의 유산까지 본다. 이 관점의 차이가 모든 것을 바꾼다. 당장 화가 나는 상황도 5년 후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당장 중요해 보이는 갈등도 장기적으로 보면 의미가 없다. 당신에게 묻겠다. 5년 전에 당신을 화나게 했던 상황들을 지금도 기억하는가? 그때 그렇게 중요해 보였던 문제들이 지금 당신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아마도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을 화나게 하는 상황들도 5년 후에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진실을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은 일시적인 감정에 휩쓸려 장기적인 목표를 포기한다. 순간의 만족을 위해 미래의 성공을 희생한다. 평화로운 사람은 장기적인 게임을 할 수 있다. 즉각적인 보상을 기다릴 수 있다. 인내할 수 있다. 인내는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다. 자신의 목표를, 자신의 비전을, 자신의 능력을 믿으면서 기다리는 것이다. 성급한 사람은 씨앗을 심고 다음날 열매를 찾는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씨앗을 심고 매일 물을 주면서 때를 기다린다. 당신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오늘 심은 좋은 습관들이 내년에 열매를 맺는다. 오늘의 자기 통제가 미래의 성공을 만든다. 오늘의 평화로운 마음이 내일의 지혜로운 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근시안적인 사람은 이것을 보지 못한다. 그들은 즉각적인 결과만 원한다. 당장의 만족만 추구한다. 그래서 진정한 성공에서 멀어진다. 모든 갈등 상황에서 이렇게 물어보라. 이 상황이 5년 후에도 중요할까? 내가 지금 화를 내는 것이 5년 후 내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될까? 이 에너지를 다른 곳에 쓰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당신을 구원할 것이다. 불필요한 갈등에서, 의미 없는 논쟁에서, 에너지 낭비에서 구원할 것이다. 장기적 사고는 당신에게 평화를 준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문제들이 일시적임을 알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갈등들이 중요하지 않음을 알기 때문이다. 동시에 정말 중요한 것들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 건강, 관계, 성장, 목적. 이런 것들은 5년 후에도 중요하다. 10년 후에도 중요하다. 인내하는 사람은 복리의 힘을 안다. 작은 개선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거대한 변화가 됨을 안다. 매일 1%씩 성장하면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됨을 안다. 하지만 성급한 사람은 복리를 기다리지 못한다. 그들은 빠른 결과를 원한다. 즉각적인 만족을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성공을 놓친다. 당신은 선택해야 한다.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장기적 목표를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장기적 비전을 위해 순간의 감정을 통제할 것인가? 성공한 모든 사람들은 두 번째를 선택했다. 그들은 일시적인 불편함을 견디면서 장기적인 보상을 추구했다. 그들은 즉각적인 만족을 포기하면서 지속적인 성취를 선택했다. 이것이 진정한 성숙함이다. 어린아이는 지금 당장을 산다. 하지만 어른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투자한다. 번호, 목적 vs 자아. 당신 안에는 두 개의 목소리가 있다. 하나는 자아의 목소리다. 다른 하나는 목적의 목소리다. 자아는 속삭인다. 나를 보라. 나를 인정하라. 나를 높여라. 하지만 목적은 말한다. 성장하라. 기여하라. 의미를 만들어라. 매 순간 당신은 선택한다. 어느 목소리를 들을 것인지, 어느 길을 걸을 것인지, 어느 삶을 살 것인지. 자아가 주도하는 삶은 작다.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돈다. 내 감정, 내 기분, 내 편의, 내 이익. 세상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에만 관심이 있다. 이런 사람은 쉽게 상처받는다. 왜냐하면 모든 일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누군가 다른 의견을 말하면 자신을 공격하는 것으로 느낀다. 누군가 관심을 주지 않으면 자신을 무시하는 것으로 느낀다. 하지만 목적이 주도하는 삶은 크다. 모든 것이 우리를 중심으로 돈다. 성장, 기여, 의미, 가치. 세상을 어떻게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관심이 있다. 이런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신보다 큰 것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모욕보다 목적의 성취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진정한 만족을 느꼈던 순간을 기억하는가? 아마도 다른 사람을 도왔을 때, 어떤 의미 있는 일을 성취했을 때, 자신보다 큰 것에 기여했을 때일 것이다. 자아는 즉각적인 만족을 준다. 인정받을 때, 칭찬받을 때, 우위에 설 때, 기분이 좋다. 하지만 그 만족은 짧다. 계속해서 더 많은 인정, 더 많은 칭찬, 더 많은 우위를 원하게 된다. 하지만 목적은 지속적인 만족을 준다. 성장할 때, 기여할 때, 의미를 만들 때 깊은 충족감을 느낀다. 그리고 그 충족감은 오래간다. 자아는 당신의 시야를 좁힌다. 모든 것을 나 vs 그들로 본다. 경쟁, 비교, 질투, 이런 것들이 삶을 지배한다. 하지만 목적은 당신의 시야를 넓힌다. 모든 것을 우리 함께로 본다. 협력, 성장, 기여, 이런 것들이 삶을 이끈다. 갈등 상황에서 자아는 묻는다. 누가 이겼는가? 하지만 목적은 묻는다. 무엇을 배웠는가? 실패 상황에서 자아는 묻는다. 누구를 탓할 것인가? 하지만 목적은 묻는다.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성공 상황에서 자아는 묻는다. 나를 얼마나 인정하는가? 하지만 목적은 묻는다. 다음에 무엇을 기여할 것인가? 이 차이가 모든 것을 바꾼다. 자아 중심의 삶은 끊임없는 투쟁이다. 인정받기 위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다. 하지만 목적 중심의 삶은 평화롭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공격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협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자신보다 큰 것에 헌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자아의 작은 감옥에서 끊임없이 투쟁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목적의 넓은 세상에서 평화롭게 성장하며 살 것인가? 목적을 찾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니다. 매일 자신보다 큰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가족, 공동체, 사회, 미래 세대, 이런 것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는 것이다. 목적이 명확해질수록 자아는 작아진다. 개인적인 모욕이 별것 아니게 된다. 다른 사람의 성공이 영감이 된다. 실패가 학습 기회가 된다. 이것이 진정한 성숙함이다. 자아의 노예에서 목적의 주인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번호 6.
갈등 속 침묵의 힘. 당신은 모든 말에 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모든 도전에 응해야 한다고 믿는가? 모든 무시에 반응해야 한다고? 모든 비판에 대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함정에 빠져 있다. 약함의 함정에, 자아의 함정에, 반응의 함정에 빠져 있다. 진실을 말해주겠다. 가장 강한 대답은 때로는 침묵이다. 가장 큰 승리는 때로는 싸우지 않는 것이다. 가장 깊은 지혜는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침묵을 약함으로 본다. 응답하지 않는 것을 패배로 본다. 반박하지 않는 것을 굴복으로 본다. 그러나 진정한 강함을 가진 사람은 안다. 모든 개가 짖는다고 모든 개에게 짖어서 응답할 필요가 없음을, 모든 도발이 응답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님을. 침묵은 선택이다. 의식적인 선택이다. 나는 내 에너지를 더 소중한 곳에 쓰겠다는 선택이다. 나는 이 수준에 내려가지 않겠다는 선택이다. 생각해보라. 당신이 존경하는 사람들을. 그들은 모든 비판에 반응하는가? 모든 도발에 응답하는가? 모든 무시에 즉시 대응하는가? 아니다. 그들은 선택적으로 반응한다. 자신의 가치와 목표와 원칙에 맞는 것에만 에너지를 쓴다. 이것이 바로 절제의 힘이다. 모든 것에 반응할 수 있지만 반응하지 않는 것이다. 모든 말에 대답할 수 있지만 대답하지 않는 것이다. 침묵은 공간을 만든다. 생각할 공간을, 감정이 가라앉을 공간을, 지혜가 떠오를 공간을. 그 공간에서 진정한 답이 나온다. 하지만 즉시 반응하는 사람은 그 공간을 갖지 못한다. 그들은 감정 상태에서 말한다. 화난 상태에서, 상처받은 상태에서, 자존심이 상한 상태에서 말한다. 그런 말들은 대부분 후회하게 된다. 당신은 어떤 전사가 되고 싶은가? 모든 싸움에 참여하는 시끄러운 전사인가? 아니면 가치 있는 싸움만 선택하는 조용한 전사인가? 조용한 전사는 칼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칼을 뽑지 않는다. 그는 절제를 무기로 사용한다. 평화를, 침묵을, 지혜를 무기로 사용한다. 그의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다. 그의 평화는 굴복이 아니라 통제다. 그의 절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감이다. 사람들은 이런 전사를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할지, 언제 행동하고 언제 기다릴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존경한다. 그의 절제력을, 그의 지혜를, 그의 평화를 존경한다. 갈등 상황에서 침묵을 선택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상대방은 더 많이 말하게 된다. 더 많은 정보를, 더 많은 실수를, 더 많은 약점을 드러내게 된다. 그동안 당신은 관찰한다, 듣는다, 배운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순간에 정확한 말을,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톤으로 말한다. 이것이 진정한 힘이다. 말의 힘이 아니라 절제의 힘이다. 소음의 힘이 아니라 침묵의 힘이다. 모든 말에 답할 필요가 없다. 모든 도발에 응할 필요가 없다. 모든 비판에 반박할 필요가 없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답이다. 당신의 성공이, 당신의 평화가, 당신의 성장이 가장 강력한 답이다. 침묵하라. 그리고 강해져라. 절제하라. 그리고 지혜로워져라. 평화를 선택하라. 그리고 진짜 승리를 얻어라. 번호 7. 현대 생활 속 정신적 평화. 당신은 지금 가장 시끄러운 시대에 살고 있다. 스마트폰이, 소셜미디어가, 뉴스가, 광고가 끊임없이 당신의 주의를 빼앗으려 한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본다. 잠들기 직전까지 화면을 본다. 하루 종일 알림음에, 메시지에, 업데이트에 끊임없이 반응한다. 그리고 궁금해한다. 왜 나는 불안한가? 왜 나는 집중할 수 없는가? 왜 나는 평화롭지 않은가? 답은 간단하다. 당신은 자신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이다. 내면의 목소리보다 외부의 소음을 더 많이 듣고 있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를 보라. 모든 사람이 완벽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인다. 모든 사람이 더 성공하고 더 행복하고 더 아름다운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당신은
비교한다. 자신의 실제와 다른 사람의 가상을, 자신의 어려움과 다른 사람의 하이라이트를 비교한다. 이 비교가 당신을 병들게 한다. 자신감을 빼앗는다. 평화를 파괴한다. 감사함을 없앤다. 뉴스를 보라.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인다. 위기, 갈등, 재앙, 불안, 이런 것들이 24시간 쏟아진다. 물론 세상에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모든 문제를 다 알 필요가 있는가? 모든 위기에 다 반응할 필요가 있는가? 모든 갈등에 다 참여할 필요가 있는가? 광고를 보라. 당신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더 사야, 더 가져야, 더 소유해야 행복할 수 있다고 속삭인다. 이 모든 외부 소음이 당신 내면의 목소리를 덮는다. 당신의 지혜를, 당신의 평화를, 당신의 명확성을 듣지 못하게 한다. 하지만 해답이 있다. 의식적으로 고요함을 선택하는 것이다. 의식적으로 연결을 끊는 것이다. 의식적으로 내면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매일 아침 5분만 완전한 침묵 속에서 보내라. 휴대폰 없이, 음악 없이, 생각 없이 그냥 존재하라. 그 5분이 하루를 바꿀 것이다. 그 5분이 당신을 중심으로 돌려놓을 것이다. 그 5분이 진정한 당신과 연결시켜 줄 것이다. 처음에는 어색할 것이다. 마음이 이곳저곳으로 뛸 것이다. 해야 할 일들, 걱정들, 계획들, 이런 것들이 떠오를 것이다. 하지만 계속하라. 매일 그 5분을 지켜라. 점점 마음이 고요해질 것이다. 점점 명확해질 것이다. 점점 평화로워질 것이다. 자신과 연결된 사람은 외부 소음에 흔들리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성공에 질투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신의 중심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가치를, 자신의 목표를, 자신의 방향을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는 당신의 주의를 빼앗으려 한다. 당신의 에너지를, 당신의 시간을, 당신의 평화를 빼앗으려 한다. 하지만 당신이 의식적으로 선택하면 빼앗길 수 없다. 당신이 고요함을 선택하면 아무도 당신의 평화를 빼앗을 수 없다. 이것은 새로운 종류의 용기다. 소음 속에서 침묵을 선택하는 용기, 바쁨 속에서 고요함을 선택하는 용기, 외부 승인 속에서 내면 확신을 선택하는 용기. 이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진정한 성공을 만든다. 지속 가능한 평화를, 깊은 만족을, 진정한 자유를 경험한다. 당신도 그들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오늘부터 의식적으로 고요함을 선택하라. 의식적으로 내면과 연결되어라. 의식적으로 진정한 자신이 되어라. 번호 8. 정신적 평화를 기르는 방법. 평화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 그것은 기르는 것이다. 연습하는 것이다. 의식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근육을 기르기 위해 운동하듯이 평화를 기르기 위해서는 정신적 운동이 필요하다. 첫 번째 운동은 호흡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숨을 제대로 쉬지 않는다. 얕게, 빠르게, 무의식적으로 쉰다. 하지만 의식적인 호흡은 마법과 같다. 깊이, 천천히, 의식적으로 숨을 쉬면 즉시 평화가 찾아온다. 지금 당장 시도해보라.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셔라. 4초 동안 참아라. 4초 동안 천천히 내쉬어라. 4초 동안 멈춰라. 이것을 4번 반복해보라. 어떤가? 마음이 조금 더 고요해졌는가? 몸이 조금 더 편안해졌는가? 이것이 박스 호흡법이다. 군인들이 위험한 상황에서 침착함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다. 의사들이 수술 전에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다. 당신도 스트레스 상황에서 화가 날 때, 불안할 때 이 호흡법을 사용하라. 즉시 마음이 진정될 것이다. 두 번째 운동은 명상이다. 명상은 복잡한 것이 아니다. 단순히 현재 순간에 머무는 것이다. 매일 10분 조용한 곳에 앉아라.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라. 생각이 떠오르면 판단하지 말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가라. 처음에는 마음이 원숭이처럼 뛸 것이다. 이곳저곳으로 과거와 미래를 끊임없이 오갈 것이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라. 이것이 정상이다. 명상의 목적은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다. 매일 연습하면 점점 마음이 고요해질 것이다. 점점 현재에 머물 수 있을 것이다. 점점 평화로워질 것이다. 세 번째 운동은 감사다. 감사는 가장 강력한 평화의 도구다. 화가 날 수 없다. 동시에 감사할 수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세 가지를 적어라. 오늘 감사했던 것들을 작은 것이라도 당연한 것이라도 찾아서 적어라. 건강, 가족, 집, 음식, 친구, 일, 자연 이런 것들 중에서 당신이 가진 것들을 찾아라. 감사하는 마음은 불평하는 마음을 몰아낸다. 만족하는 마음은 욕심내는 마음을 없앤다. 평화로운 마음은 화내는 마음을 진정시킨다. 네 번째 운동은 자기 성찰이다. 매일 자신에게 물어보라. 오늘 나는 어떤 감정을 느꼈는가? 왜 그런 감정을 느꼈는가? 다음번에는 어떻게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당신을 성장시킨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한다. 더 지혜로운, 더 평화로운, 더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한다. 다섯 번째 운동은 자비다. 자신에게 자비로워라. 완벽하지 않아도, 실수해도, 부족해도 자신을 받아들여라. 다른 사람에게도 자비로워라. 그들도 완벽하지 않다. 그들도 실수한다. 그들도 부족하다. 하지만 그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자비로운 마음은 평화로운 마음이다. 판단하지 않는, 비난하지 않는, 용서하는, 이해하는 마음이다. 이런 운동들을 매일 연습하라. 근육 운동처럼 꾸준히, 지속적으로 연습하라. 처음에는 변화가 느릴 것이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라.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변화를 느낄 것이다. 더 평화로워지고, 더 명확해지고, 더 강해진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이것들은 단순한 기법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다. 이것들을 삶의 일부로 만들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 당신의 정신적 평화는 당신의 책임이다. 다른 누구도 당신에게 평화를 줄 수 없다. 오직 당신만이 만들 수 있다. 오늘부터 이 운동들을 시작하라. 당신의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번호 9. 박스 호흡과 정신적 명확성. 당신의 호흡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을 믿겠는가? 이것은 과장이 아니다. 과학적 사실이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호흡이 얕아진다. 빨라진다. 불규칙해진다. 그러면 마음도 불안해진다. 생각도 흐려진다. 판단력도 떨어진다. 하지만 호흡을 통제하면 마음도 통제된다. 생각도 명확해진다. 판단력도 향상된다. 이것이 호흡의 힘이다. 박스 호흡법은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다. 군 특수부대에서 생사가 걸린 상황에서 침착함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한다. 의사들이 복잡한 수술 중에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한다. 운동선수들이 중요한 경기에서 긴장을 풀기 위해 사용한다. 방법은 간단하다. 4다. 4초 들이마시고 4초 참고 4초 내쉬고 4초 비운다. 이것을 네모처럼 반복한다. 그래서 박스 호흡이다. 하지만 단순함을 우습게 보지 마라. 가장 단순한 것들이 가장 강력하다. 지금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생각해보라. 상사가 화를 낼 때, 교통체증에 막혔을 때,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을 때, 그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호흡이 빨라진다. 심장이 뛴다. 손에 땀이 난다. 생각이 혼란스러워진다. 하지만 박스 호흡을 하면 즉시 변화가 일어난다. 심박수가 안정된다. 혈압이 내려간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든다. 마음이 고요해진다. 더 중요한 것은 판단력이 돌아온다는 것이다. 명확하게 사고할 수 있다.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다. 화가 날 때 박스 호흡을 해보라. 즉시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춰서 4를 4번 반복해라. 그 16초 동안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화가 가라앉을 것이다. 상황이 명확해 보일 것이다. 더 지혜로운 대응이 떠오를 것이다. 불안할 때도 마찬가지다. 박스 호흡은 불안의 소용돌이에서 당신을 중심으로 돌려놓는다. 현재 순간으로
데려온다. 집중해야 할 때도 박스 호흡을 사용하라. 중요한 회의 전에, 시험 전에, 어려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몇 번의 박스 호흡으로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라. 호흡은 자동적으로 일어난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도 있다. 이것이 인간의 독특한 능력이다. 동물들은 호흡을 통제할 수 없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반응한다. 하지만 인간은 선택할 수 있다. 의식적으로 호흡을 바꿀 수 있다. 이 능력을 사용하라. 하루에 여러 번 의식적으로 호흡하라. 박스 호흡으로 마음을 중심으로 돌려놓아라. 특히 반응하기 전에 박스 호흡을 하라. 이메일에 화가 나서 즉시 답하고 싶을 때 박스 호흡을 해라. 누군가 당신을 비판해서 즉시 반박하고 싶을 때 박스 호흡을 해라. 그 짧은 시간이 당신을 구원할 것이다. 후회할 말을, 후회할 행동을, 후회할 결정을 하지 않게 해줄 것이다. 대신 지혜로운 선택을, 평화로운 대응을,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박스 호흡은 도구다. 하지만 강력한 도구다. 마음을 통제하는, 감정을 조절하는, 명확성을 얻는 도구다. 매일 연습하라. 스트레스 받지 않을 때도, 화나지 않을 때도, 평상시에도 연습하라. 그래야 정말 필요한 순간에 자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위기 상황에서, 압박감 속에서, 갈등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다. 호흡을 바꾸면 삶이 바뀐다. 이것을 믿고 실천하라. 번호 10. 역사적 사례와 영감. 역사는 우리에게 말한다. 진정한 힘은 평화에서 나온다고. 진정한 승리는 절제에서 나온다고. 진정한 변화는 내면에서 시작된다고. 스티브 잡스를 보라. 1985년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쫓겨났다. 모든 것을 잃었다. 굴욕을 당했다. 배신을 당했다. 그 순간 그는 선택해야 했다. 분노할 것인가? 응답할 것인가? 복수할 것인가? 창조할 것인가? 과거에 매달릴 것인가? 미래를 만들 것인가? 그는 응답을 선택했다. 분노 대신 혁신의 에너지를 쏟았다. 복수 대신 창조에 집중했다. 과거 대신 미래를 택했다. 넥스트를 만들었다. 픽사를 키웠다. 그리고 12년 후 더 강한 모습으로 애플에 돌아왔다. 그때 그가 만든 아이폰이 세상을 바꾸었다. 만약 그가 분노를 선택했다면, 복수에 매달렸다면, 과거의 굴욕에 에너지를 낭비했다면 아이폰은 없었을 것이다. 간디를 보라. 영국의 식민 지배 아래서 모든 굴욕을 당했다. 차별받고 무시당하고 폭력을 당했다. 그 순간 그는 선택해야 했다. 폭력으로 맞설 것인가? 평화로 응답할 것인가? 증오로 대항할 것인가? 사랑으로 변화시킬 것인가? 그는 평화를 선택했다. 비폭력을, 절제를, 인내를 선택했다. 그리고 그 평화로 대영 제국을 무너뜨렸다. 무기 없이, 군대 없이, 오직 평화의 힘으로 독립을 쟁취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제국을 평화로 이겼다. 만약 그가 폭력을 선택했다면, 대부분의 식민지들처럼 무력으로 대항했다면 수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는 얻지 못했을 것이다. 넬슨 만델라를 보라. 27년간 감옥에 있었다. 젊음을, 자유를, 가족을, 모든 것을 잃었다. 감옥에서 나왔을 때 그는 선택해야 했다. 복수할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분열을 만들 것인가? 통합을 이룰 것인가? 증오를 퍼뜨릴 것인가? 화해를 이룰 것인가? 그는 용서를 선택했다. 화해를, 통합을, 평화를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남아프리카를 구했다. 내전을 막았다. 수백만 명의 목숨을 구했다. 새로운 국가를 만들었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다. 만약 그가 복수를 선택했다면, 증오로 응답했다면 남아프리카는 내전으로 불타버렸을 것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그들은 반응하지 않았다. 응답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다. 목적에 집중했다. 일시적인 분노보다 장기적인 비전을
선택했다. 이것이 진정한 힘이다. 즉시 반응할 수 있지만 반응하지 않는 힘, 복수할 수 있지만 용서하는 힘, 증오할 수 있지만 사랑을 선택하는 힘. 당신도 매일 선택한다. 작은 상황에서 큰 위기까지 반응할 것인가, 응답할 것인가. 동료가 당신을 무시할 때, 가족이 당신을 오해할 때, 상사가 당신을 비판할 때, 당신은 어떻게 선택하는가? 이런 작은 선택들이 당신의 인격을 만든다. 당신의 운명을, 당신의 유산을 결정한다. 역사는 증명한다. 평화를 선택한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었다고, 절제를 선택한 사람들이 진정한 승리를 얻었다고, 응답을 선택한 사람들이 영원히 기억된다고.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반응하는 사람, 응답하는 사람, 분노하는 사람, 평화로운 사람, 파괴하는 사람, 창조하는 사람. 선택은 당신의 것이다. 매 순간, 매 상황에서 당신이 선택한다. 역사의 위인들처럼 평화를 선택하라, 응답을 선택하라, 창조를 선택하라. 그리고 역사의 한 페이지를 당신이 써라. 번호 11. 내면의 승리를 우선시하기. 당신은 어떤 승리를 추구하는가? 다른 사람을 이기는 승리인가? 자신을 이기는 승리인가? 외부에서 인정받는 승리인가? 내면에서 만족하는 승리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부 승리에 집착한다. 더 많이 벌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인정받으려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는다. 평화를 잃는다. 관계를 잃는다. 건강을 잃는다. 의미를 잃는다. 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내면에 있다. 자신을 통제하는 것, 감정을 다스리는 것,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승리다. 넬슨 만델라처럼 매일 작은 승리를 선택하라. 화가 나는 상황에서 침착함을 선택하는 것, 비난받는 상황에서 이해를 선택하는 것, 복수하고 싶은 상황에서 용서를 선택하는 것. 이런 순간들을 만델라 순간이라고 부르자. 당신이 더 큰 사람이 되는,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더 평화로운 사람이 되는 순간들 말이다. 매일 이런 순간들이 온다. 교통체증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누군가의 무례함을 당하면서, 계획이 틀어지면서.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짜증낸다, 화낸다, 불평한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허공에 흩뿌린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순간을 기회로 본다. 자신을 시험하는, 자신을 성장시키는, 자신을 강하게 만드는 기회로 본다.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 순간에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이 경험을 어떻게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당신을 변화시킨다. 피해자에서 창조자로, 반응하는 자에서 응답하는 자로, 약한 자에서 강한 자로. 내면의 승리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경제 위기가 와도, 건강 문제가 생겨도, 관계가 어려워져도 내면의 평화는 당신 것이다. 하지만 외부 승리는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 돈은 잃을 수 있다. 지위는 빼앗길 수 있다. 명성은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내면의 승리를 먼저 추구한다. 외부 승리는 내면 승리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따라온다.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신뢰한다.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리더가 된다. 목적을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사람은 성공한다. 매일 작은 내면의 승리를 쌓아라. 일찍 일어나기, 운동하기, 건강하게 먹기, 감사하기, 용서하기, 성장하기. 이런 작은 승리들이 큰 변화를 만든다. 복리의 힘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한다. 1년 후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것이다.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평화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사람들이 당신을 다르게 볼 것이다. 존경할 것이다. 신뢰할 것이다. 의지할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자신을 다르게 볼 것이라는 것이다. 자신을 존경하게 될 것이다. 자신을 신뢰하게 될 것이다. 자신에게 의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다. 다른 사람의 승인이 필요 없는 자유. 외부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아는 자유. 내면의 승리를 우선시하라. 외부 성공보다 내면 성장을, 다른 사람의 인정보다 자신의 확신을, 큰 성취보다 작은 개선을. 이것이 진정한 성공의 길이다. 지속 가능한 행복의 길이다. 의미 있는 삶의 길이다. 당신의 진정한 적은 밖에 있지 않다. 안에 있다. 그 적을 이기는 것이 가장 위대한 승리다. 오늘부터 그 승리를 위해 싸워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갈림길에 서 있다. 한쪽 길은 계속해서 감정의 노예로 사는 길이다. 매번 자극에 반응하고, 매번 화를 내고, 매번 에너지를 흩뿌리며 평생을 소음 속에서 보내는 길이다. 다른 쪽 길은 조용한 전사가 되는 길이다. 침묵의 힘을 터득하고 마음을 통제하며 진정한 승리를 쟁취하는 길이다. 선택은 당신의 것이다. 하지만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다. 당신이 지금까지 들은 모든 것들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라. 이것들은 당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실제적인 도구들이다. 박스 호흡법, 5초간의 멈춤, 침묵의 선택, 이런 것들이 당신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아는 것과 하는 것은 천지 차이다. 지식은 행동이 될 때만 힘이 된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내일 아침 누군가 당신을 화나게 할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바로 그 순간이 당신의 진짜 시험이다. 그 순간에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가 드러난다. 매일 수백 번의 선택이 있다. 반응할 것인가? 응답할 것인가? 화낼 것인가? 침묵할 것인가? 자아를 따를 것인가? 목적을 따를 것인가? 이 선택들이 당신의 운명을 만든다. 당신의 인격을, 당신의 미래를, 당신의 유산을 결정한다. 조용한 전사가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다. 매일, 매 순간 연습해야 하는 일이다. 실패할 것이다. 때로는 감정에 휩쓸려 소리칠 것이다. 때로는 자아에 이끌려 반응할 것이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라. 다시 중심을 잡아라. 다시 조용한 힘을 선택하라. 진정한 변화는 완벽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지속성에서, 끈기에서, 포기하지 않는 마음에서 온다. 당신 안에는 이미 그 힘이 있다. 조용히 싸우는 힘이, 침묵으로 이기는 힘이, 평화로 세상을 바꾸는 힘이 이미 있다. 그 힘을 깨워라. 그 힘을 사용하라. 그 힘으로 진정한 자유를, 진정한 승리를, 진정한 평화를 쟁취하라. 세상은 시끄럽다. 모든 사람이 소리친다. 모든 사람이 주목받으려 한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목소리를 높인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침묵이 더욱 강력하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조용한 사람이 더욱 돋보인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평화로운 마음이 더욱 소중하다. 당신은 그 차이를 만들 수 있다. 당신은 다른 길을 갈 수 있다. 당신은 조용한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 내일이 아니다. 다음 주가 아니다. 언젠가가 아니다. 바로 지금이다. 바로 이 순간이다. 바로 여기서 당신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이 변화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구독하라. 이 여정을 혼자 걷지 마라. 함께 조용한 전사가 되어 세상을 바꿔나가자. 당신의 순간은 지금이다.